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 달해원 정규용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캠핑들 많이 다니시면서 또 캠핑장에서 차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캠핑 가셨을 때 어떤 차가 좋은지, 또 차 도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가을 국화, 늦게 피는 꽃들 많이 있죠. 가을 꽃차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곡 달해원 정규용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캠핑 가서도 그렇게 꽃차를 드신다고요? 차를 많이 드신다고요? 네. 요즘 우리 회원들이나 잘 모르는 지인들한테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요즘 뭐 드라마나 캠핑 프로그램이 요즘 있는데 그 연예인들이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그 야외 나가서 차 마시는 게 아마 영상으로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차 도구를 자기도 하니까 뭐 사왔다, 구입했다. 그래서 차를 마시겠어요. 그리고 좋은 현상이죠. 가을부터 차를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너무 좋죠.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캠핑하면 여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고르지 않고 캠핑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주천 쪽에도 캠핑장이 얼마나 많은지 주말 되면 원주 진입하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차가 밀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캠핑들 다니시더라고요. 일단 캠핑 가시면 뭐 그냥 머그잔에 뭐 마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 굉장히 좀 제대로 갖춰서 주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야외용 도구라 그래가지고요. 세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나가서 왜냐하면 어떤 감성적인 거를 원하고 가족끼리 나가든지 친구끼리나 뭐 연인끼리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데 요즘엔 낙엽들이 꽃처럼 예쁘더라고요. 단풍이 여름에 꽃들만 예쁜 게 아니라 아주 단풍산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단풍잎을 깔아서 그 찻잔을 캠핑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따끈하게 차를 우려가지고 같이 간 사람들끼리 마시면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캠핑 자체도 즐거운데 거기에 차 또 모닥불 피워놓고 그 주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거 정말 낭만적이네요. 아마 이제 일주일 동안의 어떤 피로나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고 해도 행복하죠. 설레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가을에 그런 야외를 나가야. 그러니까 저희 차인들은 들차회라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 차를 가득 담아가지고 차도구를 넣어가지고 한 번씩 들차회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차인이 아니어도 이제 일상에서 그렇게 차도구들을 구입해가지고 캠핑장이나 야외나 이렇게 할 때 준비해서 그런 거를 생활 속에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캠핑을 가서 현장에서 현지에서 차를 마신다. 어떤 차를 좀 권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벌써 어느새 날씨가 따끈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손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내에서 괜찮지만 그거는 온도가 조금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캠핑장이나 야외에 가서 마실 때는 일단 따끈해야 되거든요. 식지 않도록. 그러니까 발효된 차가 좋고 우리나라 차로는 그 뭐 떡차라든가 황차라든가 또 뭐 홍차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추천할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따끈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그리고 요즘에는 캠핑 나가서 고기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뭐 기본이 고기를 구워서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난 후에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이차 종류 이렇게 우려서 마시면 그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살찔 염려
이렇게 잔뜩 먹었으니까 살찌면 어떡하지 하실 분들 보이차 이런 거 드시면 지방 분해도 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겨울에 캠핑장에서는 따끈하게 들릴 수 있는 차. 그렇다면 이런 차를 먹으려면 차 도구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차 도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나누자 보면 우리나라 전통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차 도구. 그다음에 중국차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차 도구, 중국차를 마실 때 쓰는 도구, 그다음에 꽃차를 마실 때 쓰는 다구가 사실은 달라요. 꽃차 같은 경우에는 유리 다구에다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다 오감을 만족하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화차 요즘 이제 구절초차 많이 우리잖아요. 그 구절초차를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유리로 되어져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어르신이 꽃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접을 받았는데 가니까 머그잔에다가 꽃을 그냥 둥둥둥둥 띄어가지고 한 5송이 정도를 머그잔에다가 그냥 넣어서 물을 부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입에 걸려서 마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도구를 사실 때 걸름망이 있는 거를 구입하셔야 돼요. 유리 도구 안에 유리 다관이라 그래서 유리 다관에 꽃차를 우릴 수 있는 것에는 항상 그 안에 다관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차를 마실 때는 반드시 유리 다관에 걸름망이 들어있는 거를 하나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그 걸름망을 꺼내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 수구라 그래서 그 우려놨던 꽃차만 따라서 잔에다 담글 수 있는 그 도구가 하나 더 있어요. 수구라 그래서 차 우러난 것을 담아둘 수 있는 것. 그 뭐 공도배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찻잔 이렇게 있으면 꽃차는 마실 수 있는 도구가 돼서 우리가 가을이나 여름이나 봄에 만들었던 꽃차를 다시 다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머그잔에 사실 그 꽃차를 넣게 되면 그 예쁜 꽃도 볼 수도 없고 좀 입에 걸리기도 하고 마시기가 너무 불편하고 맨드라미 차를 마시는데 맨드라미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제가 요즘에 가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마시려고 차 도구를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도자기로 된 차 도구를 샀는데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용어 같은 것도 잘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것 좀 질문하려고요. 그 차 도구를 사셨는데 흰색으로 백색으로 된 건가요? 네네, 흰색이요. 그 백색으로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녹차를 마실 때 쓰는 도자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구에 녹차를 마신 데다가 뭐 물론 이제 황차라든가 보이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려 마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분이니까 그 다기가 찻잔이 몇 개가 있어요? 찻잔이 3개 들어있어요. 찻잔이 3개 그러면 그것을 3개 들어있는 것을 3인 다구라 그러거든요. 그 3인 다구를 사왔으면은 깨끗하게 한번 씻은 다음에 처음에 커다란 냄비 같은 데 있잖아요. 커다란 냄비 같은 곳에다가 그 사온 3인 다구를 전체 샀던 모든 도구를 그 물에다가 넣어서 한번 끓여줘야 돼요. 펄펄펄펄 소독할 겸 해서 씻어서만 쓰지 말고 유약을 묻어있던 거기 때문에 끓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처음서부터 그거를 모두 넣은 다음에 세척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끓는 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넣어서 끓이라는 넣고 말씀이시죠? 한번 끓여내서 또 이제 길을 들이는데 주전자처럼 손잡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는 거. 그거 주전자처럼 생긴 거를 다관이나 차관이라
그러고 다관이요? 그다음에 네, 하나는 공기 국그릇보다 조금 작았는데 이렇게 주둥이가 뭐가 이렇게 따를 것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죠. 네네네네. 네,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수구라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는 물 식힘 사발이에요. 뜨거운 물을 다관에다가 처음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공기판 거기다 물을 넣어서 네네. 약간 물의 온도를 식혀가지고 그 다관 속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네네. 물 식힌 사발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차 네. 우릴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거기에 이렇게 뭐 올려놓는 도구도 뚜껑을 올려놓는 거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네네. 받침 같은 게 있어요. 받침. 네. 그거는 다관 뚜껑 받침을 올려놓는 거고 찻잔 3개 있죠. 네. 그러니까 네네.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어요. 다관 주전자처럼 생겨 있는 것을 다관이라 그러고 또 그 공깃발처럼 이렇게 꼭지가 따르는 이 있는 거는 물 식힌 사발. 네네. 그다음에 또 뚜껑 받침. 그다음에 네. 찻잔. 이렇게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찻잔 맞아요. 3개. 거기다 넣어서 제일 먼저 차가 있는 것을 다관에다가 집어넣고 물 식힌 사발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네. 거기서 물의 온도를 적정하게 만들어서 다관에다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다관에 있는 물을 다시 그 물 식힌 사발에다가 전체 따라주세요. 아, 차하고 잎이 분리돼서 그리고 나서 찻잔에서 따라서 드시면 돼요. 네. 네. 그럼 혹시 물을 처음에 끓는 물을 그 네. 물 식힌 사발에다 놓는 거예요? 물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혹시 차도 하나 가지고 있나요? 녹차도 같이 하나 아, 했어요. 그 녹차. 그러면 녹차는 한 80도 정도 돼야지 차가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포토에다가 펄펄펄펄 물을 끓였잖아요. 그러면 네네. 100도시기 때문에 그 물을 바로 부으면 그 녹차가 갑자기 탄닌 성분이 확 먼저 우러나기 때문에 떫고 쓴 맛이 우러나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끓은 것을 물 식힌 사발에다가 따라줘서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식은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한 80도 정도. 조금 식혀가지고 부으세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천천히 그렇게 해서 한 2g 정도 넣어가지고 식혀서 물을 부어서 거기 다관에다가 차하고 물이 남아있지 않게 물 식힌 사발에다 넣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4번 정도 우려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다관? 그 주전자처럼 생긴 거에다가 찻잎을 넣고 네. 물을 이렇게 식힌 거를 부어서 마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다관에다가 물하고 차하고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게 1분 정도 있는 다음에 그 물 식힌 사발에다가 그 차한 물만 우려낸 거를 따라서 놓고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찻잎하고 물을 같이 넣어서 넣은 상태에서 따르지 마시고 우린 다음에 그 물을 수고 이렇게 좀 손잡이 있는 큰 그릇이 있죠. 거기에 좀 담아놔서 식혀서 드시면서 또 여기 비워놓은 그 다관에는 다시 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우려서 드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우려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곡 달의 원래 정규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구 도구 살 때 설렐 것 같아요. 네. 아니 요즘 의외로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이거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사신 분은 녹차 도구를 산 거예요. 흰 백자로 된 3인용 우리 전통 그 다구를 산 거거든요. 곧 3인 다구를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3인 다구를 샀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 게 갈색으로 된 거를 샀다 그러는데 그거는 보이차 소리 본차이나처럼 소리가 나기도 하죠. 네, 갈색으로 된 그거는 자사오라 그래서 중국차 보이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캠핑장에 가서 마실 것들은 아주 단단하게 그 안에 아주 케이스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찻잔이
3개에서 6개까지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야외용이 따로 나옵니까? 네네. 네. 거기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요즘에는 아주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떤 차를 즐겨 마실 건지에 따라서 먼저 그걸 차 결정해야 도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나요? 나는 이 녹차의 그 향을 너무 좋아하고 녹차를 너무 좋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3인다그 전화 오신 것처럼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고 나는 주로 꽃차 종류나 허브차 종류를 좋아한다. 그 꽃차를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유리 도구를 먼저 준비를 하셔서 눈으로 우러나는 탕색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유리 도구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을에 먼저 번 방송에 했던 맨드라미 꽃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붉은색이 우러나기 때문에 이쁘잖아요. 네. 꽃 자체도 이쁘고. 그래서 그것을 투명한 곳에 우리면 좋으니까 유리 도구를 구입하는 게 좋고요. 하긴 그렇게 예쁜 차를 머그잔에 마신다는 그 그렇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에는 저렴하고 예쁘고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을부터는 차도구를 좀 갖춰놓고 드셔도 너무 자기에게 주는 선물 같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녹차도 유리잔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배울 때 네, 맞아요. 유리 다구를 좀 사서 네네. 했는데 녹차도 괜찮고 그렇죠. 꽃차도 괜찮고. 맞아요. 네. 그 유리 다구는 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을 마실 수 있어요. 네. 우러나지 않고.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오나 사기로 된 세트 다구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우려나고 뜨겁게 우려서 마시는데 워낙 다양하게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 다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사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편리하게 표율배라 그래가지고 보이차라든가 꽃차라든가 해서 걸름망이 잘 되어 있는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혼자 마실 수 있는 다구.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꽃차 또는 여러 가지 마시는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도구라든가 마시는 방법이라든가 또 가을에 먹으면 좋을 만한 차들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5588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홍차나 보이차에 우유랑 같이 마실 때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요? 그리고 같이 마셔도 효과는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홍차하고 보이차에 우유랑 같이 마실 때 비율을 어느 정도? 비율이요? 네. 그러니까 보이차는 홍차랑 같이 마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만 홍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식사 대용할 때 같이 마시면 괜찮은데 그거는 2g 정도 홍차 2g에다가 그 우유 120g, 100g에서 120 그 우유팩 작은 거 한 팩 있잖아요. 200g. 그거보다 좀 적게. 네, 그거 해가지고 같이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너무 맛있고 좋죠. 보이차에도 섞어요? 우유를? 근데 그 보이차는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저도 보이차에 우유 섞는 거는. 그러니까 보이차는 그냥 단품으로 그냥 2g 정도. 그 보이차 그 용량은 한 2g이 가장 그러니까 2g을 마셨을 때 2g이 조금 이렇게 우려서 마셔봤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마셨어요. 우려 마셨는데 너무 진하다. 그러면 약간 줄이면 되고 그게 내 입에 약간 싱겁다. 그러면 약간 더 가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인 기준을 1.5에서 2g을 보통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거를 마셔서 나에게 맞는 입맛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차는 단품으로 마시고 홍차하고 우유를 같이 해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우유하고 같이
마시면 좋을 만한 차가 또 어떤 차가 있을까요? 우유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랑 같이 마실 수도 요즘 라떼라 그래서 뭐 녹차 라떼. 그러니까 녹차도 우유랑 같이 섞어서 마실 때는 그냥 우리가 가루로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말차거든요. 그러니까 말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이 먹을 수 있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랑 같이 먹을 때는 그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비율을 한 120 정도에 그것도 한 1.5에서 이게 저는 2g 정도 넣어서 마시거든요. 네. 저도 2g에다가 꿀 조금 넣어가지고 꿀을 넣어서 같이 마시면 정말 너무 맛있어요. 다른 것보단 꿀을 넣는 게 좋겠네요. 네네. 꿀 그러니까 오전이 저도 오늘 아침에도 말차 라떼를 한 잔 고구마랑 같이 아침 대용으로 먹었는데 그렇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홍차라든가 우유 녹차를 마실 때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근데 요즘은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유를 좀 데워서 그럼요. 따끈하게 되는 건가요? 따끈하게? 이게 파르르 끓이시면 돼요.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허브 궁금하신가요? 차인데요. 네. 허브 차인데 민트 차는 아시죠? 민트 차. 네. 예. 혹시 바카차 아세요? 네네네. 바크. 네. 그러면 민트하고 바카차가 냄새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 민트가 그 같은 종류예요. 네. 그래서 민트 그래요? 바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민트차라 그러기도 하고 바카차라 그러기도 하고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이파리는 틀려요, 보니까. 근데 향이 너무 같아가지고 조금 바카차나 민트가 거의 같은 걸로. 근데 어떤 거 궁금하세요? 종류가 다른가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민트하고 바카차가 약간 비슷하기는 하는데. 향도 같고. 그게 이파리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같은 거야. 뭐 그리고 효능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려고 전화. 네. 그 박하향하고 민트가 제가 알기로는 같을 것 같거든요.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허브 쪽은 제가 이제 많이 제가 꽃차 종류 쪽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공부하는 쪽하고 약간 다른 건데 저희도 이제 같이 허브 쪽을 마시거든요. 같이 꽃차하고 같이 블렌딩해서 마시는데 민트하고 허브는 같다고 생각하고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즐겨 마시나요? 계속 마시고는 있는데 뭣도 모르고 마시고는 있어요. 네, 그게 뭐 디톡스 효과도 있고 또 장을 편안하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고 또 뭐 이런 구취 예방 같은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 일단은 향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데 그냥 민트나 허브나 맛에 이렇게 향도 좋고 그러시면 그냥 부담 갖지 않으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성질이 무슨 성질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찬 성질인지 따뜻한 성질인지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냉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보니까 좀 따뜻한 성질 같아요. 그죠? 디톡스 냉한 체질을 개선해 주거든요. 이게 개선해 준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화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수면에도 또 도움을 주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디톡스 쪽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뭐 비 오는 날도 오후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분 전환으로도 드셔도 그냥 부담 없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너무 많이 넣어서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차를 할 때 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을 너무 많이 넣으세요. 근데 양을 많이 넣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니까 적정한 양을 넣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네, 많이 넣으면 역겹더라고요. 그죠? 좀 민트 양이 좀 진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5에서 2g 정도만 넣어서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고맙습니다. 우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이제 날씨 차가워지면서 생강차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가정에서 많이 또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죠. 카페 가도 많이 요즘 그러니까 생강차는 편으로도 좋고 요즘에 가장 이제 편리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갈아버리세요. 겉껍질은요? 겉껍질도 같이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겉껍질 두꺼운 거는 다 해놓고 대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걔를 완전히 그냥 요즘에는 이 믹서가 잘 나오잖아요. 완전히 갈아서 꿀과 5대5로 해 반반씩 섞어서 조금만 할 때는 꿀만 섞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올리고당 있죠. 올리고당이랑 꿀이랑 조금 같이 섞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밖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숙성시켜서. 그리고 대추 있다. 그럼 대추도 평강을 착 쓸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같이 넣은 다음에 밖에서 한 열흘 정도만 있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겨울 동안 드시면 너무 좋고요. 잘 안 갈린다 싶으면 배를 채 썰어서 같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배, 대추, 생강, 그다음에 꿀이 없을 때는 올리고당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탕. 요즘 많이들 설탕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설탕 때문에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꿀 요즘 선물 받으신 거 많으시잖아요. 생강하고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당 설탕 원당 같은 거 좀 그거 넣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냥 잘 섞은 다음에 한 열흘 정도는 밖에서 내놨다가 그리고 냉장고에다 두시고 말리지 않아도 돼요. 생강?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면 생강 향이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생강을 뜨거운 물을 탄 다음에 홍차 티백을 넣어서 같이 드세요. 그러면 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거는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떤 거죠? 생강이 후추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시나몬. 계피. 계피. 그거 위에다 계피도 같이 계피가 요즘에는 막대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거를 휘휘 재얹는 걸로 역할을 하면 돼요. 그 스틱처럼 해가지고 걔를 잠깐 담가놨다가 꺼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곡달의원 정기욱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